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월동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. 지금 아침 온도가 1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이 시간에는 좀 포근할 정도의 그런 날씨였다 그러면 이제는 춥다. 문을 활짝 열어 놓으니까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추운 느낌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이런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다육이는 더 예뻐지겠죠. 라울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다육이 얼굴들이 많이 예뻐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그러나 가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. 짧고 겨울이 빨리 오다 보니까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급해지는 그런 시점이 왔을 겁니다.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좀 위험하다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정도 들어서 베란다로 옮기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한 영상 5도까지는 덮개를 덮어가지고 유지를 시켜 주었는데요. 확실히 노숙을 할 때는 다육이들이 더 강한 단풍생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 가끔은 냉해를 입어가지고 다육이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지금은 키핑동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만, 아직까지 거리대를 이용하거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큰 걱정이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월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월동을 하기 전에 이 노숙을 한 시점에서 꼭 살균제와 살충제는 꼭 쳐주고 안으로 들이셔야 됩니다. 안쪽에서 약을 쳐준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. 이 실내에서 약을 친다라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. 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문을 열어놔서 큰 문제는 없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, 특히 이 물을 주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건조하게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깍지벌레나 응애와 같은 벌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. 가끔은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곰팡이병이 생기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살균제와 살충제는 한 번씩 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햇살을 좋아하거나 햇살이 약간 부족해도 잘 자라는 다육이들이 있는데, 이 해의 위치에 따라서 화분 배치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이 해가 많이 필요한 이런 프릴 종류의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좀 잘 비추는 곳에 두고요. 하월시아나 아니면 리토스, 아니면 입장이 약간 통통한 미임 종류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이 비추지 않아도 그렇게 못나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품종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 변화를 좀 잘 두고요. 세 번째는 이 바닥에 그냥 타일 바닥에 그냥 올려놓는 분들이 있는데, 절대 타일 바닥에 올려놓지 마십시오. 지금은 괜찮지만 한 2월에는 냉기가 올라와 가지고 뿌리에 손상을 많이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끔 이 겨울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봄이 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런 경우 대부분 뿌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온이 풀리면서 서서히 물음병이 진행돼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겨울에 바닥에는 꼭 신문지나 아니면 데크 같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 같은 경우도 이제는 11월 중순까지는 기본적인 성장기에 물을 줘도 충분히 다육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,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을 과도하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. 특히 저면관수로 꾸준히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저면관수는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물을 줄 때는 약간씩 물을 줄여가면서 다육이 뿌리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과하게 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다육이들이 큰 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요. 봄보다는 가을이 짧기 때문에, 이 겨울에 들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그런 힘도 많이 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성장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쁘게 키워야지 예쁜 색을 보기 위한 그런 성장 패턴으로 다육이를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분갈이인데요.
분갈이는 아직까지 해도 되는데 이 뿌리를 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. 뿌리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9월, 봄 같은 경우는 3월 정도에 뿌리를 건드려서 뿌리가 자리 잡는데 대략 한 2주나 3주 정도는 걸립니다. 이 가끔 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많은 뿌리를 정리를 하고 심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가는 다육이들도 있는데, 대부분 건강한 다육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2주, 늦으면 3주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하고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뿌리를 건드린다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3월 9월이 가장 적당하고요. 그 이후에 분갈이를 할 때는 뿌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화분을 약간 큰 사이즈의 다육이로 옮겨 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상토로 마무리를 해줘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. 분갈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줄기를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것과 잔뿌리를 정리를 하고,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상토로 메워주는 정도. 특히 이 10월 이후부터는 세 번째 흙만 보충해 주는 정도의 분갈이면 충분합니다. 뿌리가 서서히 움직일 때 건드려 봐야 몸살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.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정도의 분갈이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가장 좋은 거는 봄에 분갈이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장을 예쁘게 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를 하고 나서 흙만 보충해 주는 분갈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바로 물을 주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줄기를 자른 상태에서 말린 다음에 심어준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2, 3일 말렸다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. 이 분갈이를 하면 다육이들이 예뻐지지 않습니다. 성장을 하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초록빛 색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가을 같은 경우는 단풍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기 때문에 분갈이는 웬만하면 이제 봄으로 넘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물입니다. 물을 주는 시점은 바로 이제 3주 간격으로, 저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도 크게 성장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일에서 12일 간격으로 물을 줬다 그러면 11월 이후부터는 물을 3주마다 한 번씩 주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과하게 준다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많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육이를 오래 키워봤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부분이고요.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잎이 무르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,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겁니다. 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분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뿌리 상태를 체크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게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냉해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칼슘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쳐주는 게 뿌리가 냉해를 입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덮개를 꼭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. 가끔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건강한 잎에 서리가 내리면 죽지는 않지만 잎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꼭 덮개를 덮거나 아니면 이 얇은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위에 덮어 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안전하게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